네, 세 가지 물어주셨는데 두 번째 것부터 대답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건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이걸 생각했을 때부터 그건 처음 한 생각인데 제가 코미디를 좋아하고 코미디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 전에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아주 굉장한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들이라 손가락 잘리고 추방당하고 강간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TV나 뭐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의 스토리에서 외국인 문제를 저는 좀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게 코미디가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코미디를 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저는 딱 이 영화를 한국 관객들보다는 딱 외국인 부분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봐주시면 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단 코미디 영화로 이 영화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 하나와 그러는 속에서 외국인들을 그냥 뭐 그분들의 사회적 상황 뭐 어떤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친근한 사람이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가치와 보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거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냐.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한국 관객,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혼자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는 김인권 캐릭터는 없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만 있고 그랬는데 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한국 배우가 없이 영화가 상업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좀 더 한국의 관객들과 접점을 하려면 중요한 한국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서부터 김인권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관객을 위한 코미디로 받아들이시면 좋고요. 이건 여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김인권 캐릭터에 맞는 배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관객들한테. 근데 대부분이 이제 관객들이 동남아시아 역으로 가장 적합한 배우는 누구겠냐 이런 질문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배우들 뭐 김인권도 있었고 이문식, 뭐 유해진, 한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중에서 좀 인물이 떨어지는 분들은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질문을 똑같이 가장 토속적인 한국 사람 역에 맞는 배우는 누구냐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도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인권, 유해진, 이문식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동남아시아적인 사람이랑 가장 토속적인 한국인은 결국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외국인 배우들은 그러니까 지금 역할에 맞는 배우들을 이제 시나리오 캐릭터에 맞는 배우들을 뽑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역할에는 한국의 전문적인 배우들이 많지 않아서 오디션을 봐서 거기가 다 아마추어 배우들을 뽑았는데 알반장 역할은 알리는 뽑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충북 음성 전국 노래자랑에 저 사람이 1등 했어요. 무조건인가 뭘 불러가지고 송혜 씨가 하는 그거 신문 기사를 보고 바로 캐스팅을 해서 연기는 좀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고 뭐 그런 과정도 그리고 라자르 스파룹도 망쿠딜라가는 제 인하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제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못 왔는데 저 자카르타 국립대학 한국어과 교수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2억 명 중에서 자카르타 한국에서 서울대학 같은 데인데 2억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서울대학 간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죠. 굉장히 그래서 연기 이해력도 굉장히 높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추어 연기자들을 하나하나 뽑았고요. 뭐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한국말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천장에서 대사 토시를 하나만 바꿔도 갑자기 대사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연습도 많이 했죠. 연습하면서 친구들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과 더불어 또 좋았던 점 어떤 면으로 보면 한국 배우들보다 훨씬 더 성실했다는 거. 우리 스케줄이 만만치 않은 스케줄이었는데 거의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공장에서 일하듯이 그런 자세로 야근과 철야를 감당하면서 이 영화를 찍었던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저는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캐스팅이 되기 전까지는 베트남 사람 닮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디션 보고 캐스팅 되고 하는 과정에서 촬영하고 나서는 되게 베트남 사람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런 면을 찾아봐 주신 것 같고요. 베트남 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으로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사전에 촬영 시작하기 전에 리딩 기간이나 또 촬영 시작하면서 베트남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이랑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랑 우리랑 뭐가 그렇게 비슷하고 또 뭐가 다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처음엔 사실 장미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사실 저에게 익숙한 느낌의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계속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대본을 보고 하면서 사실 장미도 그냥 평범한 뭐 한국의 20대 여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발음이나 발성이라던가 뭐 억양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감독님이 이제 많이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자료를 보고 많이 연습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한국어와 또 전달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감독님이 저한테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캐릭터에 있어서보다도 베트남어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욕이 그렇게 맛깔나게 나오지가 않아서 욕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집된 부분에는 사실 욕이 일정 부분은 순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원래는 더 심하게 했었는데 욕은 그렇게 해서 졸지에 촬영이 끝난 다음에도 언어 생활이 조금 거칠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쑥스러운데요. 주인공 글쎄 실제로 제가 요새 홍보하면서 갑자기 뭐 12년 만에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촬영할 때는 진짜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보하는 기간에 12년 만에 주인공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역시 촬영할 때 느낌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느 지점까지 제가 그 전에 해왔던 대로 어느 지점까지 맛깔나게 좀 이렇게 감초 역할을 쫙 해서 관객들을 싹 데리고 가는 역할로서의 역할이지 주인공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년 만에 사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베스트 극장 드라마시티 뭐 방송에 했던 주인공이라던가 공동주연 첫장기 아나키스트 그것도 주인공은 주인공이잖아요. 또 뭐 플라스 비트리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제가 뭐 포스터에 얼굴 크게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처음이라서는데 글쎄요 뭐 저는 뭐 크게 주인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싶고 부담스러워요. 그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김정태 선배님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 전에 전혀 통보 없는 어떤 그런 시들이 진행될 때는 상당히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일단 현장에 없는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찍은 것 같은데 글쎄요. 아까 해보세요 편안하게. 상영 중에 키스씬 나오니까 제 입술 그냥 막 때리는데 아우 참 그 영화에 저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막 방해를 하고 말이죠. 사실 그 편집된 장면이 좀 있어요. 사실 제가 장미랑 키스하기 전에 용철이가 아주 나쁜 짓을 해요. 저기 장미랑 그게 근데 차라리 편집된 게 너무 나빴어. 용서가 안 돼요. 그게 되는데 뭐 키스씬 저는 뭐 거짓말 보태서 덤덤하게 했습니다. 외국인 배우들하고 너무 즐거웠죠. 우리는 저기 뭐 지금도 우리 라자루딘 스파르토 망구디에다가가 이제 자카르타 대학에 뭐 강의를 하러 간다 해서 우리 송별회도 하고 뭐 지금도 만나는데 그 한국말이 이렇게 자세하게 안 통하니까 굉장히 순수해진다 그래야 되나? 네? 되게 뭐 이렇게 방구 소리 내면서 그리고 1시간 놀아요 우리끼리. 니네 나라는 방구 소리가 어떻게 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친해졌어요. 뭐 연기를 떠나서 그래서 그 리딩할 때도 제가 막 리딩할 때 그 네팔 친구가 찰리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모도 있고 막 어우 그 장면에서 저는 눈물이 나가지고 리딩 할 때마다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동남아 말이 동남아지 그냥 그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좀 뭐게 좀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민 씨 얘기만.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잘 봤는데요. 정말 나이를 많게 봐줘서 한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노는 것처럼 놀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유치원생도 정말 저렇게 놀까 싶을 정도로 너무들 정말 애들처럼 막 놀면서 저한테도 같이 장난치고, 그리고 제가 바지 벗겨지는 씬이 있었는데 전혀 다들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다들 막 이러면서 다들 놀리고 막 내 카메라로 찍을 걸, 핸드폰 카메라로 찍을 걸 그랬어 막 이러면서 되게 장난들도 많이 치고, 그래서 되게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국어가 세세하게 통하지는 않으니까 정말 단순하게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대화를 하는데 오히려 더 빨리 친해지고 서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결국에는 뭐 언어가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똑같은 다 친구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트로트는 장모님하고 갈 때 항상 불러드리죠. 장모님은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저희 집안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살아생전에도 노래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하지만 또 저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은 어번 R&B라고 URB 어번 재즈 이런 걸 좋아하는데, 뭐 이번에는 반가 때문에 제가 찬찬찬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연구를 했죠. 예. 그런 걸 원래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김인권 씨가 얘기해가지고 김정태 씨가 뭐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에는 있었고요. 찍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김정태란 캐릭터를 너무 극단적으로 나쁘게 만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떤 좀 정서적으로 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사이에 약간 튄다는 느낌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몇 개 그 사이에 몇 개를 그 감정들을 연결하는 한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요. 노래방 장면도 있었고 또 눈밭에서 뭐 몇 가지 장면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군더더기 같고 그것들이 있어도 뭔가 잘 안 연결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비약이 바로 돈을 찾은 데서 두 사람의 키스씬으로 오는 비약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정서적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편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튄다고 느끼셨으면 그 희망이 조금 깨진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송동일 씨는 글쎄요, 아무래도 마음이 투하고 반가 영화하고 이렇게 비교한다고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가족 영화고 이거는 이제 코미디를 표방한 영화라 극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송동일 선배는 이렇게 슛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좀 이렇게 입을 맞추는 스타일이고, 우리 김인권 씨는 본인 숙소에서 연습을 많이. 참 억울하네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데요. 네. 그 발언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세요 계속? 본인이 들어볼게요. 아까 어떤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옵니다.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의 준비성은 송동일 선배가 잘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전에 전체적인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